보겠습니다. 자, 역함수는 우선 정의역과 공역이 바뀌는 겁니다. 자, x가 있고요. y가 있고요. 여기가 정의역이 있고 여기가 공역이었죠. 이렇게 가는 걸 fx라고 합시다. 그러면 1, 2가 있고요. 여기 a, b, c가 있습니다. 여기 3도 있어요. 이렇게요. F1은 A고 F2는 C고 F3은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역함수는 뭐냐면 정의역과 공역이 바뀌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정의역으로 바뀌고요. 정의역이 공역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게 F였다면 반대편으로 가는 게 F 인버스 X입니다. F 인버스 X 이렇게 읽습니다. 여기를 인버스라고 씁니다. 역함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F의 인버스의 A는 1이 되는 거고요. F 인버스의 B는 3이 되는 거거든요. F 인버스의 C는 2가 되는 겁니다. 자, 원래 함수는 어떻게 했죠? F의 1이 뭐였어요? A였죠. F2는 C였고 F의 3은 B였습니다. 이게 원래 함수였는데 역함수는 X값과 Y값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1과 A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죠. 정의역과 공치역이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3과 B가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됩니다. F 인버스 B는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역함수고요. 자, 그리고 역함수라는 건 Y는 X 대칭한 겁니다. Y는 X 대칭을 하면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꾼다. 도형에 이동할 때 했습니다. 수학상 맨 마지막 단원에 Y는 X 대칭 이동을 하면 X는 Y로 Y는 X로 바뀝니다. 여기 X가 정의역이 Y로 바뀌었고요. 공역인 Y가 X로 바뀌었죠. 그래서 X랑 Y랑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Y는 X 대칭이고요. 그래프를 먼저 확인을 하면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y는 x고요. fx가 이렇게 생겼다면 f 인버스 x는 y는 x 대칭한 거, fx를 y는 x 대칭한 거 이렇게 되겠죠. 요 부분을 대칭한 거, y는 x로 대칭한 요 부분이 f 인버스 x가 되는 겁니다. 자, fx가 그려지면 f 인버스 x도 y는 x 대칭해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fx는 정의역과 공역이 바뀌는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f 인버스 x는 역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이 바뀌는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역함수는 y는 x 대칭한 것이다. fx를 y는 x 대칭 이동하면 f 인버스 x가 된다. 여기까지요.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fx는 반드시 1대1 대응 함수여야 됩니다. x값이 다르면 거기에 대한 y값도 다르고 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된다. 1대1 대응해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y는 x제곱과 비슷한 생긴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x고 여기가 y죠. 그런데 이거의 역함수를 제가 구할 겁니다.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x랑 y랑 바꾸는 겁니다. 여기가 y축이 돼버리고 여기가 x축이 돼버리는 거죠. x랑 y랑 바꾸니까. 그러면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 두 개 들어오는 거죠. y값이 두 개 되는 거.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 되는 건 함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 1대1 대응이 아닌 건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가 돼버리니까 함수가 아닌 게 됩니다. 1대1 대응이 되어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y는 2x 플러스 1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x를 y로 바꾸고 y는 x로 바꾸면 됩니다. y는 x로 바꾸고 x는 y로 바꾸고요. 넘어가면 2y는 x 마이너스 1, y는 2분의 1x 빼기 2분의 1이 되는 거죠. y는 2x 플러스 1의 역함수는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역함수 구하는 방법 첫 번째,
역함수를 구하기. 첫 번째, 우선 정의역과 공역의 범위를 먼저 구합니다. 범위를 챙깁니다. 정의역과 공역의 범위를 먼저 챙기고요. 두 번째, x와 y를 바꿉니다. x는 y로 바꾸고 y는 x로 바꿉니다. 세 번째, 바꾸고 난 다음에 y는 뭐시기 해서 예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범위를 챙긴 다음에 x와 y를 바꾸고 그 다음에 y는으로 정리를 한다. 여기까지가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필기한 내용을 잘 정리를 하고 한번 숙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끊고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f 인버스의 3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은 3이란 얘기죠. f 인버스의 9는 2랍니다. 그러면 f의 2는 9가 되는 거죠. fx가 있었는데요. 마이너스 1은 3으로 가고 2는 9로 간 겁니다. 이게 fx예요. 그러니까 f 인버스 x는 역으로 가면 f 인버스 3은 마이너스 1, f 인버스 9는 2가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1,3, 다음에 2,9 두 점을 아니까 1차 함수를 구할 수 있겠죠. y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의 x-2 플러스 9 정리를 하면 fx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두 집합, 정의역은 1에서부터 5까지, 그 다음에 공역은 a에서부터 b까지 라고 되어 있고요. fx는 1차 함수네요. 근데 2는 기울기가 양수인 거 알겠죠? 우선 기울기가 양수인 거 챙기고요. 2라서. 그 다음에 역함수가 존재한답니다.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뭐였죠? 1대1 대응함수였죠. 1대1 대응함수는 뭐였죠? x값이 다르면 거기에 대응하는 y값이 서로 다르고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 이 부분도 있죠.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 공역이 a에서부터 b까지였으니 치역도 a에서부터 b까지인 거 알겠죠? 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되니까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니까 1대1 대응이고 1대1 대응은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니까요. 자, 그리고 얘는 증가함수죠.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증가함수입니다. 그러면 x값이 제일 작으면 y값도 제일 작아야 되고요. x값이 제일 크면 y값도 제일 커야 됩니다. 자, 여기는 치역이죠. 치역의 제일 작은 값 a, 치역의 제일 큰 값 b가 되는 겁니다. 자, fx는 2x-3이니까 1 집어넣으면 f의 1은 마이너스 1이고 그게 a가 되고요. f의 5는 7이 되고요. 그는 b가 되는 거죠. a값, b값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1대1 대응이어야 되고 1대1 대응일 조건은 x값이 다르면 거기에 대응하는 y값도 다르고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 두 번째, 가로줄을 끄면 교점이 하나다. 세 번째, 무조건 증가하는 함수이거나 무조건 감소하는 함수다. 연속 함수일 때. 됐죠? 이렇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역함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역함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역함수를 구해서 문제 푸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역함수 구하세요 하면 그때서야 역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y는 3x 플러스 a 원래 함수에서요. 범위를 챙겨야 되고요. 범위는 근데 실수 전체라서 여기선 챙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y는 x로, x는 y로 바꿉니다. 세 번째, y는으로 정리합니다.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a가 되겠죠. 요게 역함수가 됐고요. 이 값이 bx 플러스 2랍니다. 3분의 1은 b가 되고요. 마이너스 3분의 a는 2가 되니까 a는 6이 되겠죠. 이렇게. 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x와 y의 범위를 챙긴다. x랑 y랑 바꾼다. y는으로 정리한다. 요 세 가지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f 인버스 합성 g의 마이너스 3이라고 했습니다. 자, 얘부터 먼저 해결할게요. g의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죠.
그래서 f의 인버스의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f 인버스의 마이너스 2가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fx의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얘를 바꾸는 겁니다. f 인버스의 마이너스 2가 뭐야? 라고 물으면 f에 뭐가 들어와야지 마이너스 2가 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자, f에 2x 빼기 4가 마이너스 2가 되는 x값은 얼마죠? 1이죠. 그래서 요 값이 1이 되는 겁니다. f 인버스 마이너스 2는 1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역함수를 구해서 풀지 않습니다. 역함수에 대해서 물음이 나오면 이렇게 원래 함수대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8번 가보겠습니다. 자, 개념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F 합성, G 합성, H 전체에 대해서 역함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순서가 H의 인버스 합성, G의 인버스 합성, F의 인버스 이렇게 얘가 이쪽으로 오고요. 얘가 이쪽으로 오고 얘가 이렇게 옵니다. 자리가 바뀝니다. 자, 왜 그런지는 설명은 우선은 생략할게요. 지금은 결과만 먼저 익히시기 바랍니다. 먼저 적어 놓으시고요. 개념 노트에 적어 놓으시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G 인버스 F의 전체에 대해서 역함수를 했기 때문에 F 인버스가 오고 그 다음에 G 인버스의 인버스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9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라서 G가 오고요. 얘 둘이 자리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의 인버스는 G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선 G9부터 먼저 구할게요. G9는 10이죠. 그래서 F 인버스의 이 부분이 10이 되니까 10이 되고요. 얘가 뭐야? 라고 물었으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요. F에 뭐가 들어오면 10이 되지? 이렇게 찾습니다. 그래서 2x 빼기 4는 10으로 놓고 x는 7이 되겠죠. 그래서 요 F의 7이 10이니까 요 물음표가 7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9번 가보겠습니다. 자, 조금 키우고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가 y는 x라는 직선입니다. y는 x라는 직선이죠. 그럼 요게 a, a가 되겠죠. 요 점은 b, b가 되겠죠. 요 점은 c, c가 될 거고요. d, d, e, e가 될 겁니다. 우선 얘부터 먼저 찾아 놓고요. 그 다음에 조금 섬세하게 한번 봅시다.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죠? B, A죠. 근데 이 점은 fx 위에 있는 한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f에 b를 넣으면 a가 되는 겁니다. 이 점은 c, b죠. c, b니까 근데 fx 위에 있는 점이니까 f에 c를 넣으면 b가 되는 거고요. 요 점은 f의 d는 c가 되고요. 요 점은 f의 e는 d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요. 자, 볼게요. 물어보는 게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B입니다. 자, 얘부터요. F 인버스 B가 뭐야? 라고 물으면 F에 뭐가 들어와야 B가 돼? 이렇게 한다고요. F에 뭐가 들어와야 B가 돼요? C가 들어와야 되겠죠? 요 값은 C입니다. 요 값은 C고요. 다시 F 인버스의 C는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또다시 F에 뭐가 들어와야 C가 되지? 라고 찾습니다. 그러면 D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D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르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 빨간색으로 적어 놓은 데까지는 요 결과까지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바꿀 거냐면 F 인버스 X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F 인버스 X를 구하는 거니까 함수를 그대로 두고요. X축을 Y로 바꾸고요. Y축을 X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F 인버스 B는 X축에 있는 B, 여기 있는 B를 보는 거죠. B를 보면 F 인버스 B는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C가 됩니다. F 인버스의 C는 FC는 어디로 가죠? D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뭘 했냐면 X축이랑 Y축이랑 바꾸면서 얘를 F 인버스 X로 바꿔버렸습니다.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정의역, 여기가 치역이 되니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쓰면 됩니다. 자, 20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유형 20번. 어떤 fx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의 역함수인 f의 인버스 x도 있습니다. 그거의 교점의 좌표가 a, b랍니다. 자, a, b는 fx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러니까 f에 a를 넣으면 b가 나올 겁니다. 또 a, b라는 건 역함수 f 인버스 x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역함수에도 또 대입하면 f 인버스의 a는 b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f 인버스의 a는 b라는 건 다시 f의 b는 a가 되는 거죠. 역함수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fa는 b라는 것과 fb는 a라는 두 개를 찾아내는 겁니다. a를 대입하면 3분의 1a-2는 b가 되고요. 다시 b를 대입하면 3분의 1b-2가 되는데 걔는 a가 되는 겁니다. a, b 문자 두 개니까 식 두 개에서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a 값, b 값이 나옵니다. 자, 되셨죠? 자, 다시 한번 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네요. 문제 여기까지입니다. 자, 밑에 문제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fx가 3x 플러스 8입니다. 역함수가 있고요. 교점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OP의 길이를 구하라. P점의 좌표를 내가 a, b라 잡을게요. 교점이니까 fx에다 대입하면 f의 a는 b가 되고요. 다음에 a, b는 역함수의 교점이니까 다시 또 대입하면 f 인버스의 a는 또 b가 됩니다. 얘는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f의 b는 a가 되는 거죠. 자, 3a 플러스 8은 b고요. 3b 플러스 8은 a라는 거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에서 a값, b값 구하고요. a값 0,0과 a, b와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a 빼기 0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0의 제곱으로 구하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